안녕하세요. 네, 아동청소년 상담사 이임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춘기 자녀와 잘 통하는 세 가지 솔루션 대화법입니다. 네, 이 대화법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요 말을 그대로 하면은 아이랑 잘 통할까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이대로 하시면 꽤 잘 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요, 조금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요, 사실은 제가 세 가지라고 했지만 이 세 가지 이전에 꼭 준비 단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통하지 않았던 모든 대화는 멈추시기예요. 네, 멈추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밥 먹어 그랬더니 아이가 안 먹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밥을 왜 안 먹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밥 먹으라고 했더니 애가 짜증을 내잖아요. 그럼 이 밥 먹으라는 말이 우리 아이에게는 지금 안 맞나 보다 라고 멈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저런 얘기도 드려요.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사춘기 부모님. 특히 아이가 좀 까칠해졌을 경우에. 네, 밥 먹어 하면 안 먹어 이렇게 소리 쳤잖아요. 밥 먹자 했더니 안 먹는다고 하고 소리를 쳐요. 근데 밥 차려놨어 그러면은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네, 밥 먹어는 명령어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만일 15살이라면요 15년 사는 동안 아이는 끊임없는 부모님의 명령과 지시에 지쳐 있어요. 사실은 밥 먹으라는 명령어가 아니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럼 밥 먹으란 말 말고 뭐라고 말해요 라고 하시지만 그 말투에 이미 질렸어요. 네, 뭐뭐 해, 일어나, 씻어, 양치질 해, 공부해, 숙제, 학원 가 이런 말에 너무 지친 아이는 사춘기가 되면은 솔직히 이런 말 돼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아이의 반응이 까칠한 건 멈춰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죠? 네.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멈추고 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이렇게 지시 명령어이거나 잔소리하고 지적하는 대화로만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잔소리만 멈추게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웃겨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학교 갔다 오는 아이를 내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가 피식이라도 미소라도 띄울 수 있을까?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아이를 문제를 지적해야 될 말은 수백 가지를 머릿속에 우리가 자동화되어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우리 이 소중한 아이가 웃게 하는 거에 대한 전략은 생각보다 별로 없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까칠해져요, 사춘기가 되면. 아닙니다. 사춘기 청소년하고의 이 부모님과 뭔가 교감되는 좀 소통하는 이 웃음은요, 이 정신건강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아이들, 특히 청소년은요, 부모님 앞에서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 오기 전에 꼭 사전 질문지를 보내드리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최근에 우리 아이랑 뭔가 소통하면서 웃은 경험이 언제인가요? 를 꼭 질문에 넣어놔요. 근데 이제 상담을 오겠다라고까지 하시는 사춘기 청소년 부모님은요, 솔직히 우리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빨리 상담을 가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빨리 정신과 찾아가는 문화 아니죠. 그래서 1년, 2년 묵혀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오시거든요. 애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벌써 이번 학기 들어서 5번이나 안 갔어요.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이미 그 조짐들은 어쩌면 작년, 재작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덩치 커진 아이를 억지로 보내기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이제 그제서야 오시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미 부모님 앞에서 웃지 않는 이 시간이 꽤나 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써놓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언제 웃었는지. 네. 아이랑 함께 웃은 지가 너무 한참 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아이가 나랑 함께 마주보고 짝짝꿍 하면서 웃는 웃음은 우리 아이의 정신건강의 신호등이다. 부모 자녀의 관계에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를 오늘 하교하면은 뭐라고 웃겨줄까? 개그맨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아이를 웃겨주는 건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자, 우선 제가 왜 이렇게 웃음을 강조를 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신경학과 교수님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웃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의 효과는 인간은
되는 즐거운 상태가 되면 그 기쁨은 단순히 고단한 일상을 견디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활기차게 살도록 해주며 행복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네. 왜 우리가 웃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뇌과학적으로도 이 웃음은 훨씬 더 활기차게 해주고 심리적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을 준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웃은 상태에서 우리의 창의적 사고, 지각력, 정보 처리 능력이 더 향상되고요. 그 결과물도 훨씬 더 우수해진다라고,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제가 굉장히 이분 책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배울 게 많아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잔소리 10번 해가지고 아이를 숙제시킨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일로 와봐봐. 엄마가 오늘 되게 재밌는 걸 읽었는데 한번 엄마가 읽어봐 줄게 하고 그냥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가 좀 관심 있는 영역에 좀 재밌는 것들이 있잖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웃길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면요. 에이, 엄마 시시해. 이런 반응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이, 시시해 하면서 미소를 지어요. 왜? 엄마가 나랑 뭔가 소통하려고 애를 쓴 것도 기분이 좋고 자기를 지적하는 대화가 아니라서 안심도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가서 숙제 집중력이 더 좋아져요. 너 이거 간식 먹고 빨리 일어나 숙제, 이런 말은 100번 해봤자 더 짜증만 나게 하고 숙제 도망갑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 기억을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웃게 하는 교사나 부모의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웃더라?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님의 이 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이를 잘 공감해준다, 아이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수용을 해준다. 요 공감과 수용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예, 부모님이 되게 유쾌한 성격을 보이는 거. 밝은, 명랑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랑한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이를 웃게 하는 거 되게 잘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냥 노래 듣다가도 그냥 가볍게 춤추면서도 아이랑 막 웃어요. 근데 이런 성격을 좀 타고나신 분들은 그래서 이 자녀 양육에 굉장히 강한 이 강점을 가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아기 때 뭘 하면 많이 웃었지? 초등학교 시기에는 뭘 하면 웃었지? 예, 연장을 좀 하셔도 되고요.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떤 데 관심이 많은가를 좀 살펴보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관한 정보를 좀 아빠가 좀 알아봐서 정보 제공만 해도, 이거 뭐야?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아이가 반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일상의 행동에서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님의 행동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이가 들어왔잖아요. 어서 와.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니? 아침에 헤어지고 지금 만나는데도 한참 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유난히 반갑네? 라고 한번 해줘 보세요. 엄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라고 말하지만 살짝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집에서 뭐 어떤 얘기할 때도 그냥 하이파이브 이런 거 잘 하시 않으세요? 초등학교 때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청소년기에도 아이들을 좋아해요. 정말입니다. 상담할 때요, 제가 청소년들 상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야, 내가 퀴즈 하나 낼게 하고서 그냥 간단한 퀴즈를 내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럴 때 오 하고 제가 먼저 올리면요, 처음에는 엉거주춤 이러다가 말아요. 근데 2회기, 3회기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리면은 탁 치고 또 아이가 뭔가를 되게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할 때 또 제가 이제 하이 해주면은 아이가 되게 신나고, 그럴 땐 정말 힘 있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정말로 힘을 얻어가는, 그러니까 힘이 채워진다고 해야 되죠. 힘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뭘 말을 하면요, 야, 그거 아니야. 이런 말부터 하는데 그냥 와라고 좀 감탄 좀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해도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 먼저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약간 아이가 생각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야, 근데 너 생각대로 하면은 이건 조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보완할 부분을 질문을 한번 해줘 보세요. 요 순서만 바꿔도 정말 아이랑 소통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말하거나 뭘 했을 때, 이렇게 하다못해 수저를 좀 챙겨줬을 때 엄지척하고 V자 표시, OK 표시, 이런 수신호들도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내가 무슨 말하면 좀 반가워하거나 좀 놀라는 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뭔가 나를 보고 째려보는 듯하고 못마땅해하는 표정이 너무너무 자기는 힘들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이에요. 아이들 이제 학교 갔다 올 때 되게 지쳐있지 않나요? 네. 요즘은 아이들이 서로 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친구랑 놀아서 힘이 있게 막 밝게 들어오는 아이들보다 친구랑 놀았는데도 찜찜하게 들어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좀 힘없어 봐. 아이고 등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어깨도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요. 좀 힘들었어. 아유, 야, 힘들어 보인다. 엄마한테 다 말은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시무룩하거나 오자마자 막 가방을 팽개치면은 왜 그래? 무슨 일이 엄마한테 다 말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막 캐물으면 아이들은 말을 더 못해요. 예, 뭔가 엄마한테 말했다가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숨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히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은 오히려 아이를 보호해줘야 돼요. 뭐로부터? 나의 캐물음부터 보호하셔야 돼요. 왜냐면 티를 못 내요. 말하면 엄마 아빠가 더 흥분하거나 더 화내시거나 막 뭐 학교에 찾아간다고 하거나 이렇게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까 봐 애들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힘겨워 보일 때는 아이고 힘들었지. 아유 어떡하냐 힘들어서 엄마가 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하고 좀 토닥토닥하고 좀 안아주시고 이런 거 하세요. 그리고서는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해줘도 돼. 그냥 네가 말하고 싶으면 말해줘. 근데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너 편이 돼주고 싶은데 네가 좀 방법을 모르면 의논해주면 더 고맙고.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아이의 이 독립된 세계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그런데 엄마 아빠는 늘 너를 기다리고 너를 위해주고 싶고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너의 편이란 사실도 알려주면 아이가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무조건 믿잖아요. 근데 이게 청소년기의 신뢰는 내가 어떤 걸 의논해도 심지어 나의 잘못에 대한 의논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좀 화를 내시긴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되게 나를 이해해 주시고 뭔가 좋은 해결책을 함께 의논하고 찾아갈 수 있는 나의 되게 조언자, 나의 상담자 이런 역할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부모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웃게 하는 행동으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요. 서프라이즈 선물을 좀 해주세요. 큰 선물 아니어도 돼요. 자,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파일을 이렇게 프린트물 철해놓은 이제 파일을 안 갖고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좀 갖다 달라고. 미안하지만 엄마 이거 좀 갖다 줘. 제가 놓고 왔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 말이 먼저 올라오죠. 어떤 잔소리가 먼저 올라오세요? 칠칠맞게 지금 중학생이나 돼갖고 아직도 이런 걸 못 챙기면 어떡하냐 이런 잔소리가 올라오려고 했지만 꾹 참으시고 알았어 엄마가 마침 시간 되니까 갖다 줄게 했어요. 근데 잘 참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갖다 주면서 파일만 쑥 내밀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냥 집 막 찾아보니까 초콜릿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파일 안쪽에다 초콜릿을 한 5개를 타라락 하고 테이프로 붙였어요. 붙여서 이제 갖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파일 줄 때는 아이가 몰랐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는 가지고 다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날 아이가 하교하고 와가지고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게요? 자, 여러분,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좋다, 기쁘다의 표현도 되게 이 정도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와 최고 우리 엄마 사랑해 만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을 표현을 하지만 청소년기는 번역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게 해요? 이제 엄마는 뭔가 애가 그거에 대해서 이 피드백을 되게 좋게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애가 이러더래요. 엄마 오늘 괜찮았어? 이거 말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뭐지? 아니 고맙다도 아니고 초콜릿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괜찮았어 하고 쑥 들어가 버리는 게 너무 서운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머니 청소년기에는요 괜찮았어가 99점짜리예요. 엄마 이거 되게 괜찮았어 이 뜻이에요. 되게 고마웠다는 뜻이니까 번역하셔서 해석하세요. 네 정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간단한 간식에 혹은 이제 특히나 이제 맞벌이로 일하시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식탁이 아이가 하교를 먼저 해서 집에 먼저 올 수 있잖아요. 식탁위에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이제 냉장고에 해놔도 괜찮고요. 그렇죠? 이런 게 간단한 거가 아이를 되게 위로하게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요. 용돈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해진 용돈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 보통 이제 주급으로 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고 월급제로 주시는 분도 계신데 용돈은 항상 부족해서 보나마나 벌써 다 썼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나마나 또 뭐 가불해 달라고 하겠지. 이렇게 아이가 뭔가 문제 제기를 뭔가 자신의 요구를 할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서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애가 엄마 용돈 2만 원만 좀 미리 주시면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하면 또 막 잔소리를 하셔서 애로 하여금 돈에 예민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꼭 필요한 돈은 써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걸 주는데 요즘은 사실은 아이들이 또 용돈 문제도 심각해요. 왜? 옛날에 아이들의 용돈과 어른들의 쓰임새는 달랐어요. 옛날엔 분식집에 가서 먹으면 좀 저렴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똑같이 식당을 가고 똑같이 카페를 가니까 어른들의 용돈과 아이들의 용돈 수준이 거의 똑같이 소비가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용돈 부족 현상이 되게 심해요. 그걸 좀 조절한 힘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가 좀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은요. 떨어졌다 싶을 때 10,000원 정도만 미리 한번 줘보세요.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정말입니다. 네. 그 미리 서프라이즈를 하는 것과 이틀 뒤에 아이가 요구했을 때 이거가 문제 발생하는 거에 이 질적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자, 지금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님의 반응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아이들이 직접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크게 뭔가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요. 일상에서 엄마랑 아빠랑 함께 웃고 싶어요. 사춘기 청소년이 되어도. 왜? 집에 오면은 쉬고 싶고 편안하게 회복을 하고 싶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자기 생활을 잘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잔소리하고 문제 제기하고 압박 주고 뭐 협박하고 이래버리면 아이는 살고 싶지 않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웃게 하는 행동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소소한 걸로도 우리 아이를 되게 스트레스도 풀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솔루션 대화법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우리 아이한테 고맙다고 느끼는 것 10가지만 한번 말해 보세요. 네. 어디다 한번 종이에다 써 보세요. 내가 요즘 우리 아이에게 고마운 점 10가지. 자, 몇 가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정말 대면 교육에서, 부모 교육에서 물어보면요. 10가지요? 한 개나 있으려나?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 보면은 늘 지적할 투성이잖아요. 부모님 눈에서 보면은. 근데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상담실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한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문제들이 이렇게 심화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이걸 더 좋은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걸 아무것도 못 하신 거예요.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점점 나빠지고 문제 행동만 더 많아져서 이제 부모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병원도 가고 상담실도 오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시고 그걸 표현만 하면요. 정말로 아이가 이 사춘기 청소년들을 이 사춘기 청소년기를 정말 되게 성장하고 눈부시게 성장해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왜냐하면 꼬맹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못하던 걸 하게 되고 심지어 엄마의 보호를 받던 아이가 거꾸로 엄마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힘든 거 자기가 한다고 하고 저는 그런 게 무척 기뻤거든요. 그런 좋은 점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고마운 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하려면 먼저 찾으셔야 되죠. 어떻게 찾냐면요. 당연한 것에 감사해 주세요. 당연한 것. 뭐가 지금 우리 아이가 행동하는 것 중에서 당연한 걸 하는데 뭘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를 고맙다고 칭찬해 줘야만 아이는 그게 더 강화가 돼요. 자,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우리 아이들 혹시 날마다 학교 가고 있어요? 네. 그거 당연히 가야죠. 아니에요. 등교 거부 증상 생각보다 한 반에 지금 10%, 20%까지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유급하거나 자퇴하는 아이들도 꽤나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등교할 때, 야, 너 학교 어저께 힘들었다는데 너 오늘 또 이렇게 씩씩하게 등교하는구나. 멋있다, 훌륭해. 해주시면 돼요. 그 한마디가 뭐 그렇게 힘들어서. 그거 안 하면요. 힘들어 죽겠어 하다가 나 안 갈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 내가 힘들어하는 걸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걸 엄마 아빠가 알아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아이로 하여금 아주 강한 힘이 되고 학교 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이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오늘 졸려가고 수업 시간 졸려가고 죽는 줄 알았네. 오늘 수학 시간이 좀 잤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어떤 마음 드세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어떡하니 이러지 마세요. 저는 되게 두 가지가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잔 거를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건 무슨 증거예요? 아직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관계가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야, 너는 네가 실수한 것도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나 너무 고마워.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는 너 앞 시간에는 졸리는데 엄청 참느라고 애썼어. 야, 졸음 오는 거 참는 거 진짜 힘든데 내 많이 썼다. 수학 시간에 잤다 그랬잖아요. 야, 차라리 한 1, 20분 자고 일어나는 게 더 낫지 않니? 야, 졸릴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야, 졸릴 때 자는 것도 괜찮아. 아이고, 자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은 괜찮지 않았니? 엄마 괜찮았어. 네, 그럼 너 되게 잘한 거야. 이런 말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실제로 자고 일어나면 집중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막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버리면 이제 다음에는 아예 말을 안 하게 되겠죠. 네. 자, 무례한 태도 중에 하나가 아빠가 퇴근하고 왔는데 애가 나와서 인사 안 하는 현상도 사춘기 때 생겨요. 그럼 이제 아빠들 되게 서운해하시고 무례하다고 화까지 나시는데요. 솔직히 청소년기에는요, 자기가 지금 이 방에서 혼자 뭔가를 하고 있는 이거를 방해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다 멈추고 즉각 나가서 인사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방에서 아빠 왔다 그러면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무리 아니야? 아니에요. 이걸 하면은요, 다 아이가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되게 고마워하게 돼요. 부모님께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또 자기가 실수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부모님께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면 아이는 더 올바른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인지적 재미를 느끼는 걸 좀 제공을 해주세요. 인지적 재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재미 그러면 정서적으로 즐거운 게 있고, 그다음 뭔가 새롭게 알게 돼서 즐거운 게 있어요. 근데 이 정서적 재미에 자꾸 치중을 하게 되면은요, 사춘기가 되면은요, 나 오늘 친구랑 되게 많이 놀았어. 그럼 다음번에는 더 센 자극을 찾게 돼요. 자꾸 자극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더 쾌락적인 즐거움으로 넘어가는 이 방향이 좀 잘못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정도 때부터 내가 새롭게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될 때 흥미. 그렇죠?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을 때, 시야가 확 트일 때 되게 뿌듯하고 재밌잖아요. 이런 걸 인지적 재미라고 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알았는데 새로운 걸 알게 되면서 우와, 이게 지식이 확장이 돼. 그렇죠? 통찰로 인해서 야기되는 재미들이 바로 인지적 재미고요. 청소년기에는 인지적 재미를 키워주셔요. 특히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주제, 자동차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요, 자동차에 대한 정보나 새로운 지식들을 한 가지씩만 알려줘도 정말 수준 높은 새로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왜냐면요, 이 인지적 재미를 느끼고, 이 재미는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자, 일단 내가 새롭게 알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집중력도 올라가고 기억력도 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배움에 대한 즐거움, 인지적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에 몰두하고 지속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지적 재미가 점점 더 성숙해지면 몰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정말 잘 통하는 세 가지 솔루션 중에 특히나 인지적 재미는 정말로 수준 높은 부모 역할의 한 가지니까 우리 아이는 칭찬도 안 통해, 뭔가 정보적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할 때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인지적 재미를 키워주면 의외로 굉장히 소통도 쉽고 아이랑 정말 깊이 있는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님도 무척 행복한 시간, 뿌듯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세 가지 솔루션 말씀드렸는데요. 뭐 세 가지를 날마다 다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왠 줄 아세요?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받거든요. 그 한 번, 보통 아이랑 상담은 한 50분을 하는데 50분 내용을 아이가 다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상담 선생님이 새롭게 말해준 그거 한 가지 정도를 딱 들고 가서 자기 마음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확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이런 소통을 하시면 우리 아이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